안녕하세요.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버 드라마입니다. 노무사 노무진 7, 8화. 이번엔 정말 스케일이 달랐어요. 허윤재를 살려낸 7화부터 단체 귀신이 등장하는 8화까지 노무진이 천도가 아닌 구원을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8화에서 최무성 씨가 연기하는 명음건설 김명한 대표와 임철영 씨가 연기하는 부국창고 최 사장까지 출연진이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노우진 형님도 등장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보살탕준상 이원원들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장면. 이 분노의 힘이 앞으로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대사가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단순히 분노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노를 일깨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분노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7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노무진의 역할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을 천도시키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 이번엔 유체이탈한 영혼을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렸거든요. 천도가 아닌 구원을 해낸 거죠. 허윤재가 겪은 상황도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대기업 합격 후 일방적 채용 취소, 그리고 마트에서 폭염 속 카트 정리 일을 하다가 폐색전증으로 혼수 상태까지. 이게 지금 20대들의 현실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 중요한 건 허윤재가 깨어나봤자 똑같은 인생일 거다라며 포기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학자금 대출에 병원비까지 빚만 늘어가는 현실을 보며 아예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이번에도 무진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견우가 직접 마트에서 체험 알바를 하고 영상까지 올린 거 보셨죠? 처음엔 악플이 달렸지만 허윤재가 알바했던 주유소 사장님이 댓글로 윤재의 성실함을 증명해주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견우가 외국마트 CEO SNS로 영화 자막 영상을 보내서 공론화시키자 외국 본사가 협조적으로 돌아선 것도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죠. 외국계 기업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전략이었어요. 한편 노무진이 허윤재에게 터널 끝의 바다를 보여주며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두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지만 터널 끝에 뭐가 있는지는 터널 끝에 가봐야 아는 거다. 그런데 전 여기서 노무진이 왜 하필 바다를 보여줬는지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윤재의 방에서 바다 사진을 발견하고 여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윤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 거야 아닐까요? 바다는 끝없이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지금은 좁은 터널 같은 현실에 갇혀있지만 그 끝에는 네가 원했던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사 자격증을 따라며 윤재를 스카우트한 거. 이게 진짜 멘토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해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힘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노무진은 윤재의 경험을 자산으로 바꿔주려고 했어요.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관점으로 말이에요.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진 멘토가 현실에 얼마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드디어 그동안 썸 타며 밀당해온 견우와 희주가 드디어 연인이 됐네요. 오늘부터 일일이라니. 이 부분은 정말 훈훈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희주가 남자 만날 때 기준이 자기를 5번 감동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견우가 그 5번을 정말 다 채운 거예요. 첫 번째는 견우가 의사가운을 벗어던지고 도망칠 때였어요. 두 번째는 카트 체험할 때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증명하려는 모습. 행동력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어 발음이 유창할 때였어요. 네 번째는 윤재방에서 건강검진 서류 찾는 중에 윤재의 저금통에 몰래 동전을 넣었을 때예요. 다섯 번째는 민욱이 엄마한테 진정성 얘기할 때였어요. 희주도 처음엔 기억이 안 났다가 나중에 아 그때라고 깨달았죠. 이렇게 보니까 견우가 희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된 게 아니라 그냥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모두 희주의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희주가 오늘부터 1일이라고 했을 때 정말 달달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커플 탄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8화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8명이 사망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나오는데 사고 원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재 경보 장치 미작동, 휴대폰 반입 금지로 인한 신고 지연, 용접된 비상문. 이 모든 게 다 돈 아끼려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견우가 한 말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전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패턴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났던 건 명음건설의 꼬리 자르기 수법이었어요.
부국창고를 서류상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바지 사장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건설업체 매출 순위 10위권의 준재벌급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는 게, 그런데 부국창고 사장이 도망친 이유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량이 몇 배나 늘어났으니까 겁이 날 수밖에요. 예전처럼 시키는 대로 감옥 갔다가 나오면 된다는 마인드가 통하지 않는 거죠. 희주가 지적한 부분이 정말 핵심이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고 해도 누가 처벌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견우도 통계를 제시했잖아요. 1,700명이 죽었는데 처벌이 고작 2%. 전 이 수치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기자 친구가 한 말도 현실적이었어요. 어지간한 회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로펌 끼고 다 정비 작업 끝냈다는 거.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해왔는지 알 수 있죠. 견우가 자신의 유튜브에 폭탄급 영상을 올리고 무진과 희주가 위험하다, 지워라고 말렸는데도 언론이 기업을 두려워하는 게 맞냐고 반박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언론인의 자세구나 싶었거든요. 기자 그만둔 이유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게 만드는 현실 때문이라는 견우의 말에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노무진이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방식도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합의부터 하면 책임 소재는 물론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된다. 실제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고 그 이후에 돈을 받아도 늦지 않다. 전 이 부분에서 무진의 진짜 철학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말이에요. 그런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으니까 이 딜레마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장을 잃은 가족들한테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학비, 월세, 생활비, 정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몇 년씩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버틸 여력이 없는 거죠. 기업들도 이런 심리를 노리고 일부러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합의해버리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라는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내 가족만 살고 다른 가족들은 어쩌라는 거냐는 마음도 들고요. 이게 정말 잔인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한테 정의냐 생존이냐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기업은 이런 딜레마를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정말 치밀한 수법이에요. 결국 부국창고 사장과 노무진이 만나는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나왔죠. 명음건설에서 20년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국창고 사장 노릇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스프링클러 교체를 요구했지만 공사비를 안 보내줬다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USB 얘기였어요. 회사 냉장고 안에 명음건설이 부국창고의 실질적 자회사라는 걸 입증할 자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전 이게 다음 화의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아요. USB가 단순히 부국창고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부국창고 최 사장이 바지 사장을 세워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할 만큼 명음건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명음건설에서 퇴직 지시와 자본금 제공 내역이 있다면 이걸로 바지회사 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이번엔 정말 명음건설 대표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무진은 한 명씩 천도시켜왔는데 이번엔 8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노무진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보살도 이런 노무진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을 테고 아마 더 큰 신뢰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인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우진 형이 이번 명음건설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형제가 만나게 되면서 노무진의 과거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더 깊이 다뤄질 것 같고요. 진성규 씨의 연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부국창고 화재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처벌률이 2%에 그쳤던 이유가 증거 부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USB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무진팀의 체계적인 접근이 있으니까요. 견우의 견짱TV를 통한 여론 조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이번엔 대기업 임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윤재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문제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게 드라마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일방적 채용 취소,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한 처우, 이런 게 일상화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무진팀이 보여준 접근 방식은 정말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개인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용기 말이에요. 8화에서 드러난 명음건설의 수법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준재벌급 기업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게,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닐까요? 7, 8화를 통해서 노무사 노무진이 정말 현실을 제대로 다루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하는 시각, 그리고 무진팀이 보여주는 변함없는 행동력과 정의감, 이래서 이 드라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는 정말 명음건설이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9회 예고편을 보면 문소리 씨가 국회의원으로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노무진과 최 사장은 도망친 이후 명음건설이 각계격파 작전에 나선 것 같아요. 최 사장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고, 노무진은 USB 관련 통화 중에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묶인 채로 고문을 당해요.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명한 일당이 정치인 후원금과 정치계 로비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죠.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문소리 씨가 연기하는 국회의원이 핵심 인물로 등장할 것 같은데, 전 이 캐릭터가 정말 복잡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겉으로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 성향 의원이겠지만 실제로는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온 인물일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도 겉으로는 적극 찬성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독소 조항들을 몰래 넣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아마 노무진 팀이 USB 증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결국 명음건설 편에서는 배신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노무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문소리 배우가 정의로운 국회의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요. 진짜 노동자 편에 서서 명음건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드라마적 긴장감을 위해서는 복잡한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는 8명 망인들과 노무진이 탁자에 앉아 뭔가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클라이맥스에서 노무진이 명음건설 임원진들 앞에 서서 눈을 부라리는 순간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임원들이 공포에 떨어요. 초자연적 힘이 현실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 같죠. 전 이 장면에서 보살이 원원들을 훈련시킨 보람이 드디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살은 단순히 분노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원원들이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왔던 것 같거든요. 8명의 원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는 노무진에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집단으로 힘을 모으면서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번개가 치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원원들이 자연의 힘까지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 것 같아요. 명음건설 임원들이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라 진짜 공포에 떠는 걸 보면 이제 원원들의 존재를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보살의 훈련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인 거죠. 9회는 개인 대 기업에서 초자연적 힘까지 동원된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줄거리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USB로 부패 구조가 완전히 폭로되고 문소리 국회의원이 결국 정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명음건설과 결탁한 세력들이 모두 처벌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8명 망인들도 자신들의 복수를 완성한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평온하게 천도할 것 같아요. 노무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짜 노동자들을 구원하는 노무사로 거듭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죠. 전 이런 방향으로 풀어가길 바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